안녕하세요. 일본에서 5월 중인 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지 이제 2달이 됐는데 초반에 만들고 2달 만에 만들게 됐네요. 저도 그랬고 5월 하시는 분들 처음에 집을 구하는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 소개 영상 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 보여드리기 전에 집 정보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야층은 6.9만 원인데 월세가 6.4만, 그리고 관리비가 0.5만에서 한 달에 6.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랑 가스비는 별도라서 수도는 대략 한 달에 2천원 정도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스는 아직 낸 적이 없는데 대략 둘 다 합해서 월 5천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 사이즈는 20제곱미터고 1K입니다. 그래서 주방이랑 방이랑 분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근 구조의 1층이 아닙니다. 위치는 도쿄 23구 내 에도가와구, 그리고 역은 이시카사에 역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우선 집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관이고, 저기 보시면 한 신발 5개, 6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현관 딱 들어오면은 딱 여기가 부엌이자 복도인데, 한 남자 걸음으로 한 3걸음?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세탁기가 나와있죠. 세탁기랑 전자레인지랑 냉장고 세트로 해가지고 39,000원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게 다 부엌이에요. 이게 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IH라고 해서 약간 인덕션을 여기다가 쓰고, 이렇게 좁아도 필요할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설거지거리 넣고, 손질할 때 공간 부족하면은 여기다 올려두고 합니다. 도마 올려두고 손질하거나. 여기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게 이런 걸 넣을 때가 애매한데, 그건 다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이런 거 다이소에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청소할 것들이나 재료 같은 것들 다 넣어두고, 여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아마존에서 산 에어프라이어. 이게 한 4,000원대인가 5,000원대인가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프라이팬도 아마존에서 샀고요. 이게 다 IH용으로 나와서, 이거 IH용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가지고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바로 왼쪽에 보면은 화장실입니다. 처음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둘 벽에다가 이런 거 다이소에서 사와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청소할 거 바닥에 두고, 이렇게 문 닫고, 오른쪽에 보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돼 있는 거를 찾았고요. 아늑하고, 여기 이제 완전 조만한 벽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들어갈까 해서 아무것도 안 넣어놨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휴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옷장이 있는데 아예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여기 위에다가는 이제 수건 같은 거 올려두고요. 이제 옷 한 15개, 20개 넣었는데 꽉 찹니다. 이렇게 바닥에는 뭐 청소용품 같은 거 다 이렇게 넣어두고, 여기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네, 작죠? 이곳이 도쿄 6.6조 방입니다. 테이블, 침대, 냉장고가 이쪽에. 아까 말했던 세트로 산 거예요.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랑 세트로 3개에서 39,000엔. 작나 싶었는데 뭐 넣을 게 딱히 없더라고요. 이 공간이, 이쪽이 어떤 가구를 두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워홀 하시는 분들 이쪽에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거울 두면 좀 공간이 애매해질 것 같아서 이쪽에 이제 빨래하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애매하고 전신 거울을 이렇게 여기다 놨어요. 문에 붙어 있습니다. 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뭐 공간이 줄어드는 것도 없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40cm인가? 50cm인가 했는데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산 지누스 테이블인데 식탁겸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친구 와서 같이 먹거나 하면은 여기에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책상은 보통 여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안 막혀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약간 흔들립니다. 의자도 아마존에서 되게 싸게 샀는데 바퀴 달리고 가끔 소리 나는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달린 거 의자를 쓰다 보면은 이 바닥이 이 코팅이 벗겨지거든요. 코팅이 벗겨지는 것도 있고 소리가 굉장히 나서 밑에 층한테 좀 피해갈까봐 이거를 따로 샀어요.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건 이케아에서 산 선반인데 선반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막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완전 집도 더 좁아 보이고 그래서 이걸 주문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자주 쓰는 거, 밑에는 제가 테레비를 살까 고민하다가 빔 프로젝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벽을 다 화면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문제는 이게 보니까 TV를 연결하려면 선이 필요한데 그 TV 연결 선 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 단자를 HDMI로 바꿔줄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본 당근마켓 같은 거에서 TV 녹화하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TV 선을 연결하면은 HDMI 연결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주신 분이 이거 리모컨은 없대. 그래서 TV 채널 하나만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리모컨을 사려고 하는데 리모컨만 2,000엔이야. 요거 3,000엔에 샀는데 불 끄면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볼 수 있어요. 소리는 여기서 나오고 채널을 못 바꿉니다. 후지 테레비만 나와요. 가끔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일본어 들으면서 할 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돈을 많이 쓴 가구가 이 침대인데 매트리스가 제가 집에서 쓰던 거랑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요거를 아마존에서 15,000엔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큰 거를 쓰고 싶어서 더블로 했더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프레임도 이것도 지누스 프레임인데 2만인가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만 거의 합해서 거의 4만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높으면은 층고가 낮아지니까 집이 더 작아 보이고 완전 저상으로 하면은 물건을 둘 데가 없잖아요. 이 캐리어를 둘 데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 안에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0cm 정도 되는 침대 프레임을 샀는데 이제 짭짤한 거 그냥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이쪽이 베란다예요. 베란다 가는 통로가 좀 좁아서 그 부분이 살짝 불편한데 이게 원래 들어오면 커튼이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얀 커튼을 사야겠다 해서 샀는데 다 비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밖에서 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녁에는 밖에서 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존에서 다시 암막 커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베란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빨래를 널어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봉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두더라고요. 끝. 근데 이제 방을 구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좀 우선 철근 구조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목조일 경우에 방음이 좀 좋지 않고 또 벌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우선 무조건 철근 구조로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1층을 제외를 했었는데요. 뭐 치안적인 부분도 있지만 벌레가 오는 것도 있고 창문을 걷으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를 보거나 이제 차를 바로 보거나 이런 게 있어서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위치는 최대한 시부야 신주쿠까지 50분 이내로 도착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환승은 한 번까지는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7.5만을 이제 상한선으로 뒀었고요. 방에서 역까지 도보로 7분 이내에 방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을 분리형으로 찾아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같이 있는 화장실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일본에서는 분리된 거를 한번 살아봐야겠다 싶어서 분리된 거를 찾았었고, 건축 연수는 이제 20년으로 제한을 걸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으로 좀 늘렸고, 그 결과 나온 방이 지금 이 방 하나였습니다. 우선 방을 구하는 과정은, 저는 한인 부동산을 세 군데에다가 동일한 조건들을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아주르, UC 재팬, 그리고 솔하우징, 이 세 군데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조건에 두 군데에서 동일한 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아주르가 중개 수수료를 50%만 받겠다고 해서 아주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고 나서 보이는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방이 북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빨래를 하면은 베란다에 널어야 되는데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이제 낮에 불을 안 켜면은 굉장히 어두워서 낮에도 지금처럼 불을 켜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근처의 방들보다 좀 월세가 싼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에 이사를 한다면은 무조건 북향은 피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더 주고라도. 두 번째 단점은 집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온수 냉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온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온수를 쓰다가 갑자기 냉수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오래된 연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단점은 치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애초에 에도가와 이미지가 좀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근데 실제 치안 통계 결과를 보면은 에도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속에 축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니시카사이역 쪽에 매일매일 술판을 벌이는 이제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홈리스 분들도 같이 껴서 술을 드시거나 이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매일매일 역 앞에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치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활한 지 두 달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이제 벌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다 보니까 제가 벌레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의외로 벌레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집 근처에 뭐가 굉장히 많아서 걸어서 5분 이내면은 편의점, 뭐 작은 마트, 큰 마트, 백엔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집에서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은 바로 가서 사오거나, 먹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은 바로 가서 먹고 오고, 또 역에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큰 도로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차 소리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다만 이제 앞 건물에 헬스장이 있어서 헬스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정말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방을 구하는 분들이 초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제 방은 시키킹이랑 레이킹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겠다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리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4월 21일 입주라 4월 5월분에 월세가 이제 초기 비용에 들어가고, 스키킹 한 달치, 레이킹 한 달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짜잘하게 열쇠 교환비가 2만엔, 소독료가 1.7만엔, 사무수수료 0.5만엔, 화재보험 1.7만엔, 보증회사가 한 달치,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반 달치, 그렇게 해서 든 총 초기 비용이 38만엔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로 약 3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보통 방 구하시는 분들이 초기 비용을 이제 4배에서 6배를 생각을 하시는데 5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지 두 달 동안 알바를 안 하고 두 달 지나가 버렸는데, 빨리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제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워홀 관련한 거, 방 관련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는 새로운 거, 재밌는 거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